안녕하십니까. 일간 경북신문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4월 마지막 주 시간입니다. 4월 26일 월요일 저희 일면의 주요 기사는 울릉 사동항 동방파제 보수공사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작년 여름에 이제 사동항 동방파제가 태풍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220여 미터 방파제가 유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태풍이 와서 또 피해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파손된 부분, 유실된 부분을 응급 복구하기 위해서 좀 얼마 전에 바로 이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이제 2018년에 준공이 됐었습니다. 이 동방파제가. 그런데 이제 2년 만에 이제 큰 피해를 입었는데, 물론 이제 뭐 작년 태풍이 워낙 컸다고 하면 피해도 크고 이제 워낙 위력이 컸기 때문에 피해가 날 수밖에 없었다. 준공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큰 피해가 났다면은 무슨 하자 보수를 시켰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지만 작년 태풍이 워낙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큰 위력의 태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최고 파고가 뭐 19m까지 이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설계 기준은 한 5, 6m 정도로 기준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뭐 그런 결론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최근에 이상기후 문제도 있고 동해 같은 경우에는 서해나 남해와 틀리 깊은 바다인데다가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자연적인 피해가 태풍이나 이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향후에는 공사 시 설계 기준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뭐 그런 부분을 지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나 더 지적한 거는 현재 이제 기존에 이제 사동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동방파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옆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울릉공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울릉공항이 다 만들어지면 더 큰 규모죠. 이 사동항 동방파제보다 더 큰 규모의 이제 울릉공항이 외해 바다 쪽에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 울릉공항이 만들어지면 그 안쪽에 있는 이 작은 어떤 이런 어떤 규모의 동방파제는 사실 의미가 없어지지 않느냐. 중복 개념이고 사실 필요 없는 거를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이걸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이런 고려를 했다면 뭐 굳이 동방파제 근한 2천억 가까이 들이는 건데 이걸 안 만들어도 사실 울릉공을 그냥 만들어 버리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사동항 쪽에 방파제 역할을 더 큰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동방파제를 만들지 않아도 됐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정부가 큰 사업을 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저희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 화요일에는 포항경제자유구역 사업 의혹투성이다 이런 기사를 했는데 최근에도 그런 기사가 났었고 또 일부 언론에서 뭐 수년째 계속 제기를 하셨던 부분들이 이 포항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임시장이 자신의 땅에 있는 것으로 이 경제자유구를 유치해가지고 수백억 개 뭐 축제를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이제 그거보다도 하나 더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부분이 뭐냐면 이 포항경제자유구역이 사실은 2013년에 산자부 쪽에서 이제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사실상 이제 자체 구조조정하라. 그러니까 사업을 뭐 사실 중단시킨 상황인데 2014년 그 해 다음 해죠. 다음에 2014년에 후임 시장님이 이제 취임하시면서 이 사업을 살려냅니다. 본인이 직접 국토부 중토비까지 올라가서 두 번의 뭐 이렇게 재심의 이렇게 하도록 이제 통과가 안 되다가 결국 세 번째 조건부로 이제 통과가 됩니다. 문제는 이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산업단지 부지는 크게 줄이고 절반 이상 줄이고 대신
거주지 호수죠. 쉽게 말하면 아파트 세대 수는 한 580세대에서 한 2000세대로 거의 한 4배 가까이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사업성이 좀 좋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조건부로 더 이상 이제 아파트 세대 수 같은 거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해서 이제 2000세대 수준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그 이후 이제 실시 설계까지 최종 그 선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나게 됩니다. 또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사업자한테 토지 수용권까지 주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2019년에 실시 설계까지 그 상태로 났는데, 실시 설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최종 인허가 결론이 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설계 변경은 사실 있을 수 없는 거고, 더구나 큰 대형 변동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2019년에 다시 이것이 변경이 됩니다. 세대수가 2000세대에서 지금 4400세대로 거의 배 이상 이렇게 아파트가 늘어나게 됩니다. 허가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포항 북구의 대표적인 주택단지, 가장 큰 주택단지가 초곡인데, 초곡이 4000세대인 걸 비교하면 그거 못지않은 그런 대규모 아파트 세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이라고 하는 곳에, 융합산업기술지구 산업단지라고 하는 곳에 그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인허가가 난 겁니다. 사실상 이게 경제자유구역이니 산업단지가 아니라 이건 대규모 주택 사업으로 변한 게 아니냐 하는 것, 저희 지적이고요. 더구나 이제 그런 민간이 하는 사업에 국토비 거의 790억 원을 들여서 인터체인지하고 상하수도 사업을 우리 시도가 다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우리 도에서 이제 거기 이제 동부청사를 비롯해서 각종 기관의 부지를 거의 이 경제자유국 쪽으로 이제 지정해주고 또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이게 너무 많은 특혜가 주는 거다,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 기사의 지적인 내용입니다. 4월 28일 수요일에는 국토부 영일만 대교 노선 확정 안 됐다는 그런 저희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시하고 이제 포항시하고 경상북도 우리 영일만 대교, 가칭 영일만 대교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또 이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정작 이 해당 부처인 국토부에서는 아직 노선이 확정이 된 게 아니다, 해상으로 가는 노선이 결정된 거 아니다,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 영일만 안쪽에 있는 해군에서 이 피폭시에 다리를 만들었다가 피폭시에 자칫하면 작전이 불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먼저 나서서 해군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충분히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해군하고 수차례 협의를 해봤다. 해군도 우리 영일만 대교 건설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다, 협조적이다. 필요하면은 그 영일만 항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쪽으로 아예 바깥으로 나가겠다는 의사까지도 밝히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빨리 사업 계획을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면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국토부에서 결정을 안 내려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지적입니다. 하여튼 이런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시나 도에서도 무슨 획기적인 무슨 안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업비 문제입니다. 그건 한 1조 6천억, 1조 8천억 드는 공사하다 보니까 이 국토부에서도 상당히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나 도에서 뭔가 어떤 획기적인 제안을 좀 해가지고 뭔가 좀 사업이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 목요일은 동빈대교 공사 시작 지연 문제 있나, 이런 기사입니다. 동빈대교 기공식이 작년 11월 5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공식을 한 지 6개월이 됐는데도 아직 공사가 시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직
포스코 건설하고 발주처인 경성북도하고 본계약이 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설계 변경이나 여러 가지 후속 작업을 마무리를 못해서 아마 지난달 최근까지도 이달 뭐 초순까지도 포스코 건설이 뭐 정리 작업이 아마 이루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공사비 금액으로 본계약 체결하기 전에 최종 금액을 이제 서로 도하고 이제 협의를 했더니 현재 당초 도에서 이제 가지고 있던 공사비 금액하고 이제 포스코 건설 측은 여러 가지 시간도 오래 지연되면서 또 설계 변경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 약간 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뭐 한 5억여 원 정도가 지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아직 본계약이 체결이 안 됐는데 도 입장에서는 하여튼 다음 달 5월 중으로는 빨리 협의를 마치고 본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공사가 시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11월에 이 기공식부터 먼저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게 조금 순서가 좀 잘못됐었던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저희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30일 금요일 저희 일면 주요 기사는 그 LH가 하고 있는 1월동 행복주택 공사로 인근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기사였는데요. 아시다시피 1월동이라는 게 이제 우리 포항 시내에서 이제 공항 쪽으로 나가다 보면은 거의 공항 거의 다 가서 좌측에 보면은 바닷가 쪽으로 보면은 거기 이제 비닐하우스 시설 재배 단지가 많이 있는 곳인데 거의 중간입니다. 거의 중간 부분에 지금 이제 LH가 부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소규모 그 이제 임대주택 한 460여 세대라고 합니다. 짓기 위해서 이제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바로 인근에 있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시설 재배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이제 터파기 공사로 인해 가지고 지표수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그 농업용수가 모자라면서 또 바로 인근에 또 뭐 바다다 보니까 또 바닷물이 유입이 돼 가지고 인근 이제 채소들이 이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제 뭐 그런 내용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LH 측에서 아마 이제 원인 분석을 좀 아마 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아마 할 거라고 하십니다. 조속히 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